오늘의 주제는 백의 포석입니다. 백으로 맨날 지시는 분, 초반을 짜기 힘드신 분,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기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백의 포석인데요. 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백으로 초반에 싸우지 말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싸우지 않기 위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은 1번 갈라치기가 되겠습니다. 흙이 이제 두 기를 두었을 때 갈라쳐 주시면 초반을 좀 쉽게 짜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흙이 이런 예를 들면 중국식이라던가 혹은 뭐 삼연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두면 갈라칠 수가 없지만 이런 미니 중국식 때도 그냥 갈라쳐 주시고 다른 모든 포석 때도 갈라쳐 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만약에 흙 모양이 너무 커지게 되면 백이 들어가서 전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갈라쳐서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이 백의 기본 목표가 되겠는데요. 자, 이런 미니 중국식 때도 물론 걸쳐가는 것도 있지만 역시 협공을 당하면 흙 모양이 커지기 때문에 그냥 갈라쳐 주세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고발씨를 뒀다. 이때도 물론 눈 먹잖아. 두 칸으로 걸쳐가는 수들 있지만 그냥 갈라쳐 주셔도 됩니다. 자, 혹은 뭐 흙이 예를 들면 소목을 둬요. 이때도 이제 뭐 걸치거나 이렇게 높이 걸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렇게 둔다고 해서 나빠지지는 않지만 역시 협공을 당하면 피곤하기 때문에 백으로 그냥 갈라쳐 주셔도 되겠습니다. 흙이 이게 소목 굳힘을 두 개 둔다고 해서 바둑이가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장기전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보실 것은 협공금지입니다. 이 지침 때문에 이제 백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요. 일단은 싸우지 않기 위해서 협공은 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협공하면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 걸까요? 자, 예를 들면 한번 소목에서 협공을 해보도록 하죠. 이때는 흙이 두 칸을 띄고 협공을 합니다. 한 칸 정도 띄어야 하는데 뛴 다음 받을 때 하나 정도 교환하고 씌워갑니다. 이 정석이 원래는 이제 뭐 쌍방 호각의 정석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하에 흑돌이 있기 때문에 백이 곤란합니다. 원래 이제 우하에는 백돌이 있어야 흑이 이제 이렇게 도망갔을 때 이 하변 한 점이 이제 약간 압박을 받아서 비슷한 싸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우하 흑돌 때문에 하변 흑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이 좀 불리한 싸움이 되겠죠. 자, 그것은 백이 반대쪽에서 협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협공을 할 때인데요. 물론 이제 이때 뛰는 것은 흑도 별로지만 이번에는 반대쪽에서 협공을 하는 수법이 좋습니다. 백으로 이렇게 하고 벌릴 때 받는 정도인데 백돌이 좌하에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백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은데 안 그래도 늦게 두는 백이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반대쪽의 흙의 진영이 넓어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흙이 계속해서 뭔가 키워간다면 하변과 우변에 이르는 흙의 넓이가 상당하기 때문에 백이 약간은 피곤한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화점에서 협공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화점에서 협공을 하는 것도 그다지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이때는 흙이 파내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래 이제 백이 하변을 키워가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역시 우하에 흑돌이 있죠. 그렇다면은 하변의 발전성이 제한이 되는 겁니다. 흙의 실리가 약간 돋보이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백으로 아주 못 두는 형태는 아니지만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협공하지 말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지침은 흙의 눈치를 보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흙이 실리를 차지한다면 백도 실리로 쫓아가줘야 하고요. 흙이 세력을 차지한다면 백은 그 세력을 견제를 해줘야 합니다. 백이 뭐 자기가 실리를 차지하고 싶다거나 혹은 모양을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은 이제 백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흙의 결정을 보고 흙의 의도를 따라가거나 혹은 분쇄하거나 하는 것이 백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흙의 다음 수가 문제인데 이런 흙의 의도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바로 선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바둑 처음 배울 때 뭐 3선은 실리선, 4선은 세력선 이런 거 배우시죠? 3선으로 가면 실리를 챙기겠다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실리를 챙겨줍니다. 4선으로 가면 모양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모양을 깨는 것에 주력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두면 되느냐? 자, 예를 들면 흙이 이렇게 올라와요. 4선으로 왔습니다. 모양을 키우겠다는 뜻이에요. 이때 만약에 집을 챙기게 되면 흙에게 큰 모양을 허용을 합니다. 백이 굉장히 피곤하죠? 흙 모양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백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물론 뭐 여러가지 방법이 나와 있지만 여기 들어가는 거, 여기 들어가는 거 그냥 이렇게 한 칸을 띄워주더라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제 흙 모양부터 견제를 해놓으면 백의 우변이 튼튼해졌기 때문에 흙의 상변에 언제든지 뭐 A, B, C, D 입맛에 맞게 마음 놓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흙이 실리를 차지한다. 이렇게 뒀다고 해보죠. 이때 이렇게 같이 이제 띄워주는 것은 아까처럼 띄워주는 것은 백이 느립니다. 자, 이제는 흙이 이렇게 또다시 집을 차지를 할 텐데요. 백이 이렇게 우변이 견고하다면 흙도 상변도 같이 이렇게 견고하게 두는 것이 흙에게 상당한 이득입니다. 백이 뛰어봤자 어차피 흙 모양에 뭐 아주 큰 타격을 미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모양은 백의 실패가 되겠고요. 흙이 실리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백도 반드시 실리로 쫓아가줘야 합니다. 만약에 흙이 똑같이 두면 어떻게 두느냐? 이렇게 3선에 있는 모양에는 항상 어깨라는 아주 간편한 삭감 방법이 있기 때문에 백이 흙의 세력을 무서워하지 않고 편하게 판을 짜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백으로도 꼭 승률 잘 나오시길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나가기 전에 꼭 누르셔야 됩니다.